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 경제학의 저자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지만 시험에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회계적 비용하고 경제적 비용이 뭐가 다른지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서 가게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같은 거 싹 뺐어요. 그럼 남는 돈이 전부 내 순이익, 즉 이윤일까요?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경제학에서는요, 아니, 그게 나가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요 순서대로만 쭉 따라오시면 복잡해 보이던 비용 개념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거예요. 회계의 장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비용이 뭔지 알아보고 이걸로 실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단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회계장부에 딱딱 찍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장부에 적는 비용,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명시적 비용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예요. 명시적,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비용들,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값, 가게 임대료처럼 영수증으로 딱 증빙이 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회계사가 딱 만든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니까 총 수입이 34,000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나간 명시적 비원, 그러니까 임금, 원료비, 지대 이걸 다 더해보니까 총 21,000이 나왔어요. 그럼 회계적인 이유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아주 간단하죠? 총 수입 34,000에서 명시적 비용 21,000원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죠? 네, 회계적 이윤이 13,000이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돈 꽤 번 거 아닌가요? 장부상으로는 누가 봐도 흑자고 와, 이 사업 잘 되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요, 과연 이게 이야기의 끝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계장부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숨겨진 비용을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아니 10개 치셔도 돼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총비용, 이걸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건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비용이라는 걸 더해서 구합니다. 바로 이 잠재적 비용, 이게 회계랑 경제학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아니, 그럼 잠재적 비용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업을 안 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렸다고 쳐요. 그럼 저는 뭘 포기한 거죠? 그렇죠. 회사에서 꼬박꼬박 받던 월급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 포기한 월급이 바로 잠재적 비용인 거예요. 또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데 그 돈을 빼서 사업 자본금으로 썼다면 은행 이자를 포기한 거죠. 그것도 잠재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이 사업에 썼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다른 모든 기회들의 가치, 그걸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두 계산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아까 우리가 봤던 회계적 계산법. 이윤이 13,000원이었죠?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경제학자는 총 수입 34,000원 똑같이 보는데 비용을 계산할 때 명시적 비용 21,000원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운 잠재적 비용 18,000원을 추가로 더해버려요. 그랬더니 총 경제적 비용이 무려 39,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총 수입 34,000원에서 경제적 비용 39,000원을 빼니까 와, 마이너스 5,000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죠? 회계장부만 보면 분명 큰 흑자였는데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장부상으론 돈을 버는데도 가게를 접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느니 그냥 옛날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낫겠구나 하고요. 이게 바로 경제적 이윤을 따져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방금 경제적 이윤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경제적 이윤이 딱 0이면 그 사업은 망한 건가? 이 지점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제가 이것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경제적 이윤이 0이면 사업 접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건 아주 잘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정상이윤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정상이윤이 뭐냐면요. 기업가가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게 만들 정도의 최소한의 보상, 딱 그 정도의 이윤을 말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요, 이 정상이윤마저도 잠재적 비용의 일부로, 즉 기회비용으로 쳐버립니다. 왜냐? 이 최소한의 보상조차 못 얻으면 사장님은 에이 차라리 다른 거 하고 말지 하면서 사업을 접을 때니까요.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경제적 이윤이 0이다. 이 말은요, 총수입에서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잠재적 비용, 심지어 정상 이윤까지 싹 다 빼고 놨더니 남는 게 딱 0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포기한 다른 모든 기회들만큼은 충분히 벌고 있고 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최소한의 보상까지도 얻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만큼은 벌고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내가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따지는 이 기회비용 개념은요, 꼭 회사 운영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선택에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우리한테 좀 친숙한 예시로 한번 확실하게 연습해보고 갈까요? 자,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운 좋게 BTS 콘서트 무료 입장권을 얻었어요. 대박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BTS 콘서트를 안 간다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트와이스 콘서트에 가는 거예요. 트와이스 콘서트 티켓 값은 5만 원이고 나는 그 공연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7만 원이라도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BTS 콘서트를 보러 가는 선택의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 우리 한번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1단계, 내가 BTS 콘서트를 보러 갈 때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 즉 명시적 비용 얼마죠? 그렇죠, 공짜 티켓이니까 0원입니다. 자, 2단계, 이제 내가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따져볼 차례예요. 내가 포기한 가장 좋은 대안이 뭐였죠? 트와이스 콘서트였죠. 바로 그 트와이스 콘서트의 순가치를 구해야 합니다. 순가치라는 건 내가 느끼는 만족감, 즉 지불용이액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뺀 값이에요. 3단계, 계산을 해보면 나는 7만 원의 가치를 느끼는 공연을 5만 원만 내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가치, 즉 순가치는 2만 원인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BTS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순수한 즐거움의 크기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 4단계. 기회비용은 뭐다? 내가 선택한 것의 명시적 비용에다가 포기한 대안의 순가치를 더한 값. 그러니까 0 더하기 2만 원 해서 정답은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저장해두세요. 어떤 선택 A의 기회비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A를 위해 실제로 내는 돈, 즉 명시적 비용에다가 A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가장 좋은 대안 B가 주는 순가치를 더하면 끝. 이 공식 하나면 앞으로 기회비용 계산 문제에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남도록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이 한 장으로 요약됩니다. 회계학은 뭐다? 장부에 기록되는 눈에 똑똑히 보이는 명시적 비용만 비용으로 본다. 하지만 경제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했던 다른 기회의 가치까지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한다.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바로 이 경제학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제 확실히 와닿으시죠?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오늘처럼 좀 낯선 개념들이 나와서 이거 너무 어렵다 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논리를 따라가니까 결국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경제학이라는 과목 올바른 길잡이만 있다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그 길잡이가 돼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궁금한데 싶거나 혼자 문제 풀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럴 땐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엔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남긴 질문과 답변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쫙 쌓여 있고요.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도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